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틈새 시장의 이점은 약한 경쟁이죠. 성공적인 틈새 시장은 경쟁이 거의 없고 새로운 진입의 위험이 적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핵심 고객과의 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죠. 사업의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적거나 없고 변동성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에 안정성을 줍니다. 향상된 능력, 회사는 계속적으로 기술과 능력을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경쟁 우위가 됩니다.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시간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죠. 또한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객들이 가격을 중요한 속성으로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틈새 시장은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찾는 사업에 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의 잠재적인 결정은 활동의 규모나 범위를 증가할 수가 있죠. 이러한 틈새 시장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와 주제, 사업 구조와 문화의 일치, 전략과 행동의 분명한 연결, 집중된 주의와 필요 조치가 되겠습니다. 틈새 시장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적고 경쟁이 적은 시장을 말하겠죠. 이러한 틈새 시장 마케팅을 위한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독특한 욕구를 창조한다. 소비자와 시장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적절한 정책 개발, 세부 시장의 동기와 관심을 목표로 하는 촉진 정책을 개발합니다. 테스트 시장, 소매성이나 협력자와 최소한 시장 테스트로 시작합니다. 틈새 마케팅은 큰 연못에 있는 작은 고기 대신에 연못이 있는 큰 고기, 작은 연못에 있는 큰 고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미시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틈새 시장 마케팅은 경쟁을 완화하고 제품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약한 경쟁으로 틈새 시장 제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성이 적죠. 대량 마케팅은 모든 고객은 동일한 제품 욕구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사용하는 산탄종 접근이지만 틈새 마케팅은 잘 정의된 고객 집단, 즉 고유한 욕구를 제공하는 집중된 소총 접근입니다. 아무리 경쟁이 약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라도 진출할 때는 고려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의 관점에서 적당한 틈새를 확인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붙여 판매 가격과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기여가 되죠. 그러나 특정한 틈새 속으로 확장하는 것을 회사가 결정하기 전에 탐구해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은 틈새 시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죠. 틈새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는 고객인식, 제조에 미치는 영향, 몰입, 시장과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고객의 욕구를 인식해야 합니다. 마케팅은 제품이 싸움이 아니라 인식이 싸움이라고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틈새 시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할 때는 자사의 제품이 고객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기회 유형에 따라서 현재 고객을 갖고 있는 어떤 업체가 경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조에 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틈새 시장 진출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 자원을 확인해야 하죠. 조직이 확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는가, 인력이 틈새 기회에 필요한 부분에서 훈련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인력이 새로운 기회에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고려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틈새 시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몰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이 수익이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새로운 틈새 시장에서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부가가치 기회가 회사의 장기 계획과 일치하는가, 이러한 요소들이 회사의 전략과 적합해야 하죠. 틈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틈새 기회는 이미 제조한 다른 제품과 관련이 있는가, 새로운 틈새 시장의 판매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가? 새로운 틈새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얼마나 큰가? 신제품이나 부가가치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요인들이 틈새 시장 진입 전에 고려될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틈새 마케팅은 특정한 틈새에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항공사들이 신혼부부들의 욕구를 알고 유리한 시장을 향해 표적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틈새에 변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품을 수정해야 하죠. 틈새 시장은 더 작은 틈새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을 키우는 기법입니다. 틈새 마케팅 전략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고객 파악, 세분화를 할 수가 있죠. 명확한 목표와 목표 설정, 새로운 세분 시장에 접근하고 마케팅 비용을 낮추고 프리미엄 가격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의 적합성, 틈새 마케팅은 회사의 자원, 역량, 선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틈새 시장이 발견되더라도 틈새 기회를 찾고 개발할 때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수익성이 있는 틈새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판매할지, 어디에서 팔지, 누구에게 팔지, 그리고 판매 가격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틀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틈새 시장 진출 전략 절차가 되겠습니다. 틈새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절차는 기존 시장을 분석하고 무시나 과소 제공된 시장을 확인하고 틈새 제품 제공의 강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쟁의 틈새 시장을 선택하고 틈새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이 틈새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단계는 기존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죠. 고객이 누구인지, 현재 진출자나 경쟁자가 누구인지, 어떤 제품이나 제품 계열이 제공되는지, 어떤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어떤 유통 경로가 사용됐는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이 수행하는 조사로부터 이용할 수가 있죠. 기존 시장에 있는 어떤 세분 시장이 현재 무시되었거나 과소 제공되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정보는 개인적인 관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면접, 컨설턴트, 협회, 간행물, 정부 간행물, 시장 정보나 신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시된 또는 과소 제공된 세분 시장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 효과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알아내야 합니다. 경쟁에 필요한 원재료, 장비, 기술, 자금과 관리 자원을 고려해야 하죠. 또한 판매원 규모와 유통 경로, 구성원과 같은 마케팅 필요사항을 고려합니다. 경쟁 우위를 갖고 제공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죠. 장점, 위치와 자원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세분 시장을 선택합니다. 틈새 마케팅은 일시적이거나 경쟁자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틈새 시장보다는 더 많이 전문화하는 것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성공의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시장 틈새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려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장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선택된 틈새 시장에 대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제품, 가격, 촉진과 유통 시스템을 밝혀냅니다. 탁월한 서비스는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유용하죠. 좋은 방법은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람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틈새 시장에 제공하는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틈새 시장으로 확정하는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됩니다. 기회인식은 시장 욕구나 미제공 자원의 탐색, 지각, 특정한 시장 욕구와 특정한 자원 간의 적합성 인지와 발견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회인식, 발견과 창조가 각각 나타나게 되죠. 시장 욕구와 자원 간의 적합은 욕구와 자원이 미리 일치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시장 욕구와 기업 자원의 현재 일치는 특정한 지역이나 시장에 탐구하는 유형이 됩니다. 현재 더 유망한 기회로 자원을 재배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기업가들은 신제품과 신시장을 확장하거나 신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기회개발 과정은 시장 기회를 확인하여 결과를 토대로 유명한 사업 기회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회의 탐색, 기회의 창출, 기회의 심사, 기회의 선정, 기회의 선정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회의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가는 제품 아이디어나 기술로 시작하여 제품에 적합한 시장 잠재력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케팅 기회는 기업이 처리하지 않은 고객들의 바람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존 고객으로부터 판매 확대를 통해 수입을 증가하고 제품 계열에서 공백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서 신상품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시장 욕구나 미제공 자원을 확인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새로운 가치 창조와 전달을 위해 기회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소 제공되거나 미충족 욕구를 지각하거나 연결짓는 능력도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죠. 시장 기회를 정량화하는 것은 확인한 욕구가 있는 소비자들의 수와 문제를 느끼는 소비자들의 수를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매 수익 계획은 계획 기간에 판매 수익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회의 일부분이지만 이것은 어려운 과업이 되죠. 많은 보고서와 자료로 시작하는데 1차 조사가 충분히 견실할 때까지 조사의 타당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 규모의 추정은 잠재 고객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잠재 고객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욕구에 대한 해결안을 구입할 것이라는 가설을 형성합니다. 합리적으로 좋은 가설이라면 잠재 고객으로부터 실제 시장 잠재력을 추정하기 위해 보고서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중하게 수행되더라도 아직도 비현실적인 자료이므로 기회의 최고와 최저 가능 범위로서 시장 기회를 생각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 텐센의 파괴적 혁신은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의 밑바닥을 공략한 후 빠르게 시장 전체를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경쟁자를 대체하고 시장을 석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할 때 가치를 인식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점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신생 기업이 가치 사슬의 상층을 점령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닫혀져 기존 기업들은 기반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고객의 욕구가 진화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비싸고 복잡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시장의 상층에서 지속되는 혁신을 추구합니다. 시장의 상층에 있는 가장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고객에게 가장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회사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기업의 특징은 전통적인 성능과 비교할 때 기존의 해결책만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저마진 작은 표적 시장과 단순한 제품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품질 사용자를 목표로 해서 기반을 닦은 후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것, 그래서 까다로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기존 기업을 대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들이 기존 기업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파괴적인 기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파괴적 기술은 기존 기술을 대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는
추세를 발견해야 하죠. 여러 번 추세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유망 제품이나 유형 제품을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는 사회 변화에 따라 일정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틈새를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 확인 방법은 추세를 관찰하고 사업가들이 추구하는 기회를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 진보, 정치 행동 또는 규제 변화에 대한 추세를 관찰해서 사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위한 기회를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죠. 추세 관찰과 사업 기회의 탐색은 복합적인 시장 조사의 과정으로 새로운 사업의 시작 단계에 해당됩니다. 추세 관찰과 사업 기회 탐색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경제 상태, 가처분 소득 수준, 소비자 소비 형태,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사회문화적인 추세나 인구 변화 등이 되겠고, 기술 진보 요인으로서는 신기술, 구기술의 새로운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치 행동과 규제 변화는 정치 변화,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되겠죠. 이러한 경영 환경의 요인으로부터 기업은 사업, 제품, 서비스 등의 기회의 공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백이 바로 사업 기회가 되고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기회 창출 과정은 시장에서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탐지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혁신 기회는 조직의 내부, 고객과 기타 외부 원천에 의해서 인식이 됩니다. 개발팀은 기회의 내부와 외부 원천에 집중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많은 기회를 효과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과업은 구조화된 기법을 활용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기회 발생은 다양합니다.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은 환경의 변화, 신기술 출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은 인구 구성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 생활 습관과 생활상의 변화, 가처분 소득, 법적 규제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경제 환경의 기회 요인은 산업의 경쟁 격화, 산업 내 참여자들의 경쟁 관계의 변화, 자사의 위상과 기업 이미지의 변화, 미개척 시장의 출현 등이 있습니다. 내부 환경의 기회 요인은 자사의 기술 개발, 제품의 다양화, 제품의 독특성, 소비자 욕구의 적합성과 가격 경쟁 등이 있습니다. 시장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이 충분한가? 시장이 성장하는가? 기업은 경쟁 우위를 갖는가? 제품이 중요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고객이 기꺼이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시장 기회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일을 매우 흥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매우 추상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고 너무 많은 변동이 있을 때 매우 난처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 추세와 사업 모델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과 연결된 미충족 욕구를 확인해야 하죠.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기회 확인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기회 창출 기법은 결점 열거법, 역량 활용법, 고객과 추세 조사, 모방, 그리고 원천 발굴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혁신자들은 자신이 주위에 있는 세계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함한 사용자의 미충족 욕구를 주목하고 관찰합니다. 매일 또는 주별로 발생하는 성가심이나 좌절을 모두 열거한 다음 이 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성가신 것을 추출하여 해결안을 생각해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기회라는 관점이 되죠. 기회를 낳는 성가심은 고객의 불만이나 시장 조사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가심을 이해하는 강력한 방법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수한 결점 열거 목록을 편집합니다. 따라서 대상의 단점을 열거하고 제거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업 기회를 찾는 과정이죠. 결국 고객의 성과심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은 바로 고객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제품상의 결점을 찾아내서 열거하고 그 결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업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아이디어를 독특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익을 획득합니다. 자원은 생산 능력, 핵심 역량과 경쟁 우위를 포함하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원은 가치 있고 희귀하고 모방할 수 없고 비대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원은 기업에게 경쟁자보다도 더 큰 성과를 달성하고 경쟁자와 관련된 약점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 목록을 명확히 하고 그런 다음 기회 창출을 위한 렌즈로 목록을 사용하고 표적 고객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죠.